뮤지컬 어링불 도깨비와 형산강 자전거, 연극 칠성천 오동남구. 이 작품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모두 포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한 명의 작가가 쓴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공연들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포항에서 이 작품들을 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봤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포항 사람 이야기의 진행자 조지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포항에서 소설가이자 희곡 작가로 또 문화기획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공감놀이터 어링불 대표 정혜님의 인생책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글쟁이가 된 건 어쩌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소설가를 꿈꾸던 아버지와 문학 박사이신 작은아버지를 두었고 그 윗대로 더 올라가 보면 대대로 책을 가까이 했던 양반 집안이라는 내력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내 운명의 길을 터준 한 편의 짧은 시가 있는데 바로 땅콩이라는 시다. 땅콩은 좋겠다. 방이 두 칸이라서 나는 할매랑 언니랑 같이 쓰는데 잠들고 싶지 않아도 자야 하는데 땅콩은 좋겠다. 방이 두 칸이라서. 교내 100일장에서 이 시로 가작이라는 상을 받은 이후로 고등학생 시절까지 글 쓰는 일이라면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이름을 날렸다. 그렇게 19살 소녀에게 문학은 신앙과도 같은 살아가는 의미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오던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5월에 D대학 문예 콩쿨에서 상을 받으며 2년 장학생으로 입학이 예정되기에 이르렀다. 친구들에게도 단연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작 집에는 밤이고 낮이고 안방을 지키는 대상이 있었으니 바로 2번의 사업 실패 후 병까지 얻은 아버지였다. 병환으로 가세가 기울어 결국 나는 대학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나의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며 함께 고민해줄 존재도 보이지 않았다.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맛본 실패이자 참혹한 성인식이었다. 어린 시절 둘째 딸의 첫 번째 독자였던 아버지.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참말같이 잘한다고 칭찬하시던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의 대학 공부를 걱정하셨던 아버지. 딸이 커서 훌륭한 작가가 되길 원했던 당신이 살아계셨더라면 훗날 소설책을 낸 기념으로 멋진 양복을 한 벌 해드렸을 텐데. 재수 끝에 C대학 문예창작학과 실기 특기생으로 합격을 했지만 아버지의 유산이자 나의 학비는 고스란히 남은 6 식구가 먹고 살아가는 데에 쓰였다. 과거 그렇게 잘 나가던 정혜숙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장사도 해봤고 백화점에서도 일을 했다. 그렇게 문학과 동떨어진 생활은 30대 중반까지 10년 넘게 이어졌다. 그 사이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4년 만에 짧게 끝이 났고 나에게는 아들 하나가 남았다.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이삿짐 속에서 낯익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일부러 잊으려 했었을 C대학 수험표와 합격증 그리고 21살 겨울의 일기가 살고 있었다. 자네는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은가? 저는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부담 없이 들고 가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화장실에서 읽고 싶은 책이라는 문구와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문구가 다이어리 첫 장에 적혀 있었다.
어쨌든 나는 그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꿈을 적는 버릇이 생겼다. 간간히 편지 쓰기 대회 등에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상을 받으면서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37에서야 다시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다. 글짓기 수업과 문화센터 강사 등을 통해 커리어를 쌓았고 처음에는 수필로 시작해 제법 인정도 받았다. 희곡과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6년 뒤인 2007년에는 동화작가로 등단도 했다. 앞으로 내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는 틀이 잡히는 것을 느꼈던 한편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의를 느껴 부산으로 내려가 5년간 지내기도 했다. 문화적으로 포항보다는 좀 더 발전된 부산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내 능력껏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된다. 대학에서 희곡을 공부한 것과 뮤지컬 출연 경험을 바탕으로 쓴 대본이 2012년에 연극 구룡포 프리덤 귀신고래를 기다리며로 무대에 올랐다. 이후 뮤지컬 어링불 도깨비가 시즌3까지 작년에는 형상강 자전거가 뮤지컬로 공연되는 등 희곡 쓰기에 열중하고 있는 요즘이다. 5년 전부터는 공감놀이터 어링불이라는 공간과 단체를 만들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늘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또 즐긴다. 만약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그리 좌절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래가지 않는다. 턱 깨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치일 정도로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일을 해왔고 또 그 일이 생업을 이루어야 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나를 소탈하게 만들었다. 수필가, 동화작가, 소설가, 희곡 작가까지 무려 4가지를 섭렵한 내게 재주 많은 놈치고 잘된 놈 못 봤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 스승님들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이 감사하다. 오늘도 내 수첩에는 내 글이 화장실 갈 때 부담 없이 동행할 것을 바라는 소망과 먼 꿈이기는 해도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희망이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포항사람 이야기의 주인공인 작가 정혜님의 인생책을 들려드렸는데요. 지금 스튜디오 제 앞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정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로서 오직 한 길만을 평탄하게 걸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아주 큰 반전이 있었어요. 20살 당시에는 많이 힘드셨죠? 네, 지금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렇게 힘듦도 추억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네, 맞아요. 본명은 정혜숙이시고 활동은 필명인 정혜로 하고 계신데요. 정혜숙으로서의 삶과 정혜로서의 삶 어떤가요?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명을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등단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필명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하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을 그대로 좀 쓰면서 뭔가 좀 그냥 생각이었는데 조금 가볍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숙자를 하나 뺐어요. 이름이 가벼워지니까 삶도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셨다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네. 그 정혜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그 가벼움을 좀 사실 느꼈어요. 네, 좋은 일도 많이 생기셨나요, 혹시? 그렇죠. 뭐 이게 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이게 네. 좀 작가로서 이렇게 수상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인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정혜로서의 활동 많이 기대할게요. 네. 네, 정혜 작가님의 인생 책에서도 살짝 언급되긴 했지만 현재 포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소설가보다는 희곡 작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쓰는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포항 이야기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중에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가지고 뮤지컬을 지금 쓰고 또 제작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 쪽에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다모포 고래 마을이 있어요. 그 고래 마을을 지금 관광지로 조금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래 또 경북 관광진흥기금에도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분들과 함께 이제 마을을 좀 홍보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아까 소개에서 공감놀이터 어링불의 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단체인가요? 그 공감놀이터 어링불이라는 말이 포항의 옛날 바닷가 옛지명이에요. 네. 제가 필명을 또 그 저기 본명에서 좀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이, 제가 이게 어링불이라는 말을 알게 된 거는 십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 듣고 굉장히 좀 뭐라 그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불이라는 말이 그 모래사장을 타는 우리 포항 사투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불은 많이 아는데 어링불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단체 이름을 어링불이라고 넣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그 어링불이 동해면 약전동에서 그 도동까지의 그 바닷가, 그래 모래사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쪽에 그 예술가들이 혼자서는 좀 외롭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오지랖이 좀 넓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예술가들을 그 공감놀이터 어링불이라는 그런 공간을 같이 운영하면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자. 네네. 먼저 이렇게 네. 제안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이제까지 작가님께서 써오신 작품들 중에서 다 자식 같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을까요? 뭐,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씀처럼 저도 좀 그렇기는 한데, 저는 작년에 그 제가 포항문화재단 희곡 공모에 당선한 형산강 자전거가 제가 실제로 그 경험한 이야기가 한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35년이 됐는데, 근데 그 속에서 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할머니도 만나고, 제가 어렸을 때 거기 대흥동에서 살았거든요. 그래 여기 족도시장 맞은편에 있는 그 동네에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형사강 자전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80%면은 거의 대부분인데요. 예, 그렇죠. 네. 네, 이름만 바꾸고 이제 네. 그런 그 에피소드 몇 가지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형산강 자전거. 네네. 네. 그리고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작품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공감놀이터 어린불 그 예술가들과 함께 그 10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부 지역 문화예술 기획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호미곶 연가라고. 뮤지컬인가요? 예, 뮤지컬입니다. 네네. 뮤지컬이 재밌더라고요. 자꾸 해보니까. 네. 그래서 호미곶 연가인데 우리가 새천년을 맞으면서 이제 거기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연가니까 좀 사랑 이야기도 좀 넣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달에 지금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요. 다모포 고래 마을에서 달뜨는 음악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달뜨는 음악회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원래 또 이렇게 뭐 예술가 파견 지원 사업에도 리더 예술인으로 또 선정이 돼서, 그래서 거기 예술가들과 함께 기업과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네, 내가 쓴 작품이 무대에 올려졌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궁금해요. 그 뭉클함은 되게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자기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막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뭐 이렇게 촌스럽게 아니면은 그렇게 뭐 자기가 쓴 걸 가지고 울고 그러냐 이랬는데,
제가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러셨어요? 쓴 그 작품에 울고 있더라고요. 주책맞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뿌듯하고 뭐 그런 거 이상의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네네. 같아요. 네. 작품을 쓰실 때 주로 어디에서 소재와 영감을 받으시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그 방송에서 인터뷰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포항에서 태어나서 포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항 이야기만 하고 쓰고 죽을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일상과 뭐 과거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영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필, 동화, 소설, 희곡 모두 다 섭렵하셨는데 각각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수필은 그 말 그대로 뭐 북 가는 대로 서는 그래 글이라고 그렇게 자기 얘기하거든요. 이야기.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수필은 좀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일기보다는 조금 차원을 좀 다르게 가야 되는 문학적으로. 그런 게 좀 네. 있고요. 동화는 제가 동화를 쓰게 되는 거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그런 또 동화책을 또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동화 작가로 등단을 했는데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동화였던 것 같아요. 그 어른이 아이의 정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좀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제한이 되는 게 많아요. 뭐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러는 거 그런 주제가 것들.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거기에 벽에 부딪히면서 동화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이제 쓰게 된 네. 게 소설입니다. 소설은 너무 뭐라 그럴까 편안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맞아요. 살리고 막 욕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소설은 굉장히 자유분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소설적인 거를 이게 좀 무대에 좀 올리고 싶어서 하게 된 게 희곡인데, 희곡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렇게 제가 뭐 소설 같은 거는 책으로나 글로 이렇게 독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희곡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에 올려야 되는 그런 주제 의식이 있었다 보니까 희곡이 좀 바로바로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제가 또 이렇게 작품에 대한 뿌듯함도 느끼고, 예, 그 매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포항에서 오랫동안 공연을 해온 기획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관람객으로서의 우리 시민들의 자세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작년에 거기 송도 거기 야외 숲에서 고래야 뮤지컬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 뭐 실내에서도 이렇게 뭐 공연을 해보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야외에서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좋고 그리고 또 작년에 그 뮤지컬 형상강 자전거가 끝나고 났을 때 관람객들이 막 오셔가지고 저보고 고맙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자기 공감이 너무 된다. 그 속에 인물들이 자기 주변에 있던 그런 분들이었다. 이렇게 네. 하면서 그 뭐 지명이라든가 이러는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다면서 저보고 이런 걸 써주시가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네. 또 제가 희곡으로는 첫 작품인 구룡포 프리덤 귀신고리를 기다리며가 소극장에서 한 2,000명 가까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90% 이상이 그 포항 사투리로 했어요. 그때도 그 70대 분들이 노인분들이 한 200명 정도 보셨는데 노인분들이 너무 아이고 약구래 우리가 썼던 말 그대로 쓰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에 있는 시민분들이 관람객으로서는 제가 최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거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우리 포항의 문화의 불모지가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문화도시 포항이라는 네, 시민에 걸맞게 최고의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술가로서 포항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감히 예술가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끄럽고 그런데요. 네, 우리 포항에도 보면은 보석 같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숨어 있는 예, 보석이요. 그렇죠. 숨어 있는 보석.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숨어 있는 보석들을 좀 이렇게 발굴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포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포항 이야기를 가장 진하게 좀 진실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에도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 반짝거리는 보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예술가들 좀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포항을 문화도시 그 이상의 도시가 되도록 좀 예, 잘 도와주십시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평소 정혜 작가님에게 힘을 주는 존재,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의 기억일 수도 있고요. 혹시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어, 많은 그 생각들이 이 질문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문학을 하면서 좀 힘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들은 문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도 문학의 길을. 이게 문예창작학과 지금 4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선배니까 좀 이게 다른 친구 엄마보다는 말이 잘 통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성공하면 이제 제가 글만 쓰도록 그렇게 꼭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은 한 10년은 제가 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10년 금방이에요. 그런가요? 네, 아들 홍일이 네, 네, 맞습니다. 목소리로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어, 뭐라 그래야 되나? 홍이라, 이런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조금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고 이러는데, 좀, 엄마가 전화하기 전에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전화했을 때 좀 이렇게 모음으로 좀 해놓지 말고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늘 끼니 걱정은 늘 했는데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글 쓰는 작가가 되길 바란다. 사랑하고 고마워. 네,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올해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있을까요?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지금 저희들이 공감도 1도 어린이불에서 이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좀 이게 선정이 됐는데 하나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된 그런 사업들을 좀 무사히 잘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중편 소설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잘 쓰고 싶어요. 네, 잘하실 거예요. 네, 늘 그게 숙제입니다. 네, 인생의 길이 남을 중편 소설 하나 나오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타고났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관심과 애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책만 읽어가지고는 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써보고, 이렇게 또 일기가 됐든 편지가 됐든 좀 써보고, 요즘에는 그 쓸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작가에 대한 그 사회적 이미지가 옛날하고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빈처에 뭐 글 쓰면은 비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글 잘 쓰는 것도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그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취업을 할 때도 자기 소개서도 예, 잘 쓰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감사하게도 기획 썼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글 쓰는 게. 그래가지고 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뭐 꼭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문학가의 길로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왕이면 예 자기가 쓰고자 하는 그런 글에 대한 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책을 좀 많이 읽고 어느 순간에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쓰시면 됩니다. 네,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포항 사람 이야기의 공식 질문인데요. 작가 정혜님에게 포항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20대 때는 정말 떠나고 싶었던 곳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저한테는 저의 그런 뭐 저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피부치라는 말 잘 쓰는데 저한테는 피부치 같은. 그래서 저도 어디 그 외지에 나가면은 포항이라는 말을 꼭 해요. 네, 포항에서 온 정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저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 사람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소설가로 또 희곡 작가로 문화기획자로 우리 지역 포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공감 놀이터 어린굴 대표 정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이게 지나다니다가 봤던 곳인데 제가 이렇게도 출연하게 돼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뭐 했는 이야기가 좀 거북하게 들리실 분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예, 걱정을 했는데 그냥 저의 그냥 경험이 듣는 분들에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그런 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 사람 이야기는 포항 냄새가 진하게 묻어있는 문화, 예술, 방송 분야의 사람들을 찾아가 한 권 한 권 책을 읽듯이 그네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지은이었습니다.